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빅7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소비재인 월마트, 원자재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들에서 기술주들로 순환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나스닥이 거의 3일 연속으로 상승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S&P, 테슬라, 엔비디아, 펠란티어, 그리고 속스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P도 이제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제 580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일봉 차트를 보면 맥디가 이제 상방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방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 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유의해야 될 거는 월봉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 맥디가 하방으로 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상승,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하방으로 이렇게 추세를 꺼놨고요. 테슬라도 3일 만에 거의 20% 가까이 오르면서 3개월 넘게 떨어지고 있던 이 하방 추세의 하단을 뚫고 지금 나스닥이랑 S&P가 잘 가고 있어서 테슬라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가고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추세는 하방 추세의 상단을 찍었고요. 이제 122불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122불 저항선 돌파하면 이제 127불까지 갈 수 있고요. 펠란티어는 이제 100불 다 와갑니다. 오늘은 보합 마감했는데 이제 100불 도착하면 다음 저항선은 110불. 그래서 또 신고가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ETF인 이 속스는 반면에 좀 부진하고 있어요. 나스닥이랑 S&P는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들은 206에 자꾸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다음 갭인 212까지 갈 수 있는데 요즘 관세 중에서 반도체 쪽 관세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좀 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해드렸고 이제 오늘 시황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좀 줄인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월요일에 2번이나 무역 파트너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한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의 측근인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이 두 인물이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관세를 세게 하면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협상하기 까다로우니까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는 관세의 질서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시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가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라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얘기하고 테슬라 주식 사는 방법이라는 검색이 급증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극한의 공포 구간에서 일반 공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극한의 공포, 오르면 떨어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 돌아서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부분적 휴전을 즉시 준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추가적인 회담이 곧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회복했습니다. 홍콩에서 캐티 우드가 테슬라가 2,600불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서 좀 자주 얘기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캐티 우드의 테크 ETF 나스닥 지수보다 못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0 몇 퍼센트 5년간 오르고 있는데 캐티 우드는 25%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캐티 우드가 분석하는 게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동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휴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휴전 감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정해놓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관세에 매우 공평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유하게 나오고 있는데 관세를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세 매우 공평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4월 2일에 관세가 아주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 관계도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유럽연합이랑 나토를
크게 공격을 안 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강하게 유럽연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유럽연합의 나무라는 게 아니고 바이든을 보고 나무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여태까지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연합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번외로 게임스탑이 실적 발표를 내놨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28%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8% 정도 뛰었었는데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을 사서 재무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이 될 것 같은 기대감에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밈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DJT 주가도 오르고 그 외로 소형주들도 크게 상승한 종목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로 무디스랑 S&P 신용등급 기관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전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라는 리포트를 내놨었고요. S&P 신용등급 기관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있다. 정책의 우려 때문에 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랑 S&P 둘 다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내일장은 수요일이죠. 내구재 주문, 카시카리 연준연설, 무살렘 연준연설, 그리고 5년 물채권 경매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GDP 성장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캔자스 연은 총재지수, 7년 물채권 경매 있고요. 그래서 목요일은 GDP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PCE 물가지수, 개인소득 그리고 지출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물가지수 설문조사도 나오니까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경제 지표적으로는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일은 지표들은 많이 없지만 이제 4월 2일 관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